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게! 오늘 윤석열은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자신의 욕설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던 MBC와 민주당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들었던 국민들을 겁박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국힘, 언론, 검찰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기소할 기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MBC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리는데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이는 KBS, SBS도 마찬가지였고 해외 언론들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국익을 명분으로 정치 권력이 언론 자유를 위축하고 억눌렀던 수많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동영상을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유독 MBC만을 거론하면서 좌표찍기 하듯 비난하는 것에 대해 MBC는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 윤석열이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논리로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MBC는 입만 열면 자유라고 하더니 언론 자유를 짓밟는 거냐? 이렇게 흥수를 했습니다. 야,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의 시적절한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 명곡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 인기 가수인 김추자님이 부른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는 정권의 금지곡이 됐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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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출마를 하고 거짓말이야를 실천했습니다. 그 시기에 김추자 가수는 단지 사랑도 거짓말하고 웃음도 거짓말이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노래했을 뿐인데 당시 정권은 거짓말하는 자신들 행태에 스스로 찔려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명곡 거짓말이야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았고 당시 정권의 거짓말도 결국 숨겨지지 않고 역사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은 어느 거짓말에 쏘가야 합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김추자라는 가수를 탄압했듯이 현재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전 세계에 사과라도 해야 됩니까? 이러려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맡겨달라 했습니까? 외교 참사로 국격을 추락시킨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고 큰 실수를 했는데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모면하고 싶으면 아예 제1야당 대표에게 정상외교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정부를 맡은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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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이야 김추자 씨의 노래 역주행 가나요? 자, 그리고 현재 국힘당에서는 윤석열의 지시대로 현재 이 상황을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 참사가 아니라 정언유착이 낳은 언론 참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자마자 거짓 주장임이 밝혀지면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제의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막말을 운운하면서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영상의 촬영진은 MBC 소속 카메라 기자다. MBC가 북을 치고 민주당이 장구를 친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풀기자단의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비난하면서 정언유착의 근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 참석해서 막말이라며 비난한 시각이
22일 목요일 오전 9시 33분이다. 그런데 MBC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시각이 22일 오전 10시 7분이다. 자, 이 영상은 당시 글로벌 재정펀드 행사를 마치고 VIP들이 줄을 지어서 행사 중앙에 좁은 책상 사이로 복도로 나오고 있을 때 코너에 카메라를 잡고 촬영하면서 현장 음으로 담긴 5초 내외의 짧은 음성이다. 처음 부분은 거의 들리지 않고 뒤에 있는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말이 잠시 들리면서 사라져 간다. 당시 행사가 끝난 뒤라 음악이 크게 나오고 있었고 모두가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대통령 발언은 1m 내외의 지인들 이외에는 들리지 않았던 환경이었다. 영상 취재 풀 기자단의 영상은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타사 기자들은 단신이나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떻게 오독한 자막 내용의 비속어 발언 정보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오전 9시경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정황상 MBC 박 기자의 보고와 전파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확산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자, 이 말을 정리하자면 국힘당은 당시 누구도 윤석열의 욕설을 눈치챌 수도 없는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라 현장 기자들만 알아챌 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업로드한 시각이 오전 10시 7분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9시 33분에 이 발언을 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것을 들었던 MBC 기자가 곧바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보냈고 그래서 논란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정원유착이고 언론 참사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동하 서울시당 부대변인의 페이스북을 보면 9월 22일 오전 9시 41분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 쪽팔리다.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집 떠나면 원래 고생입니다. 자,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국힘 인사도 MBC의 보도 이전에 알아챘네요. 그래서 쪽팔려갖고 이런 글을 올렸네요. 자,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원유착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치려던 국힘당은 또 실패했습니다. 아, 이러한 거짓 해명 또 박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다시 음성을 다시 상황을 돌려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바이든과 48초 대화가 읽자마자 연단에 내려오면서 윤석열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뒷담화를 깠던 거구나. 그럼 뒷담화가 맞네. 바이든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그 전후 맥락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글로벌 펀드 행사장에 1,400억 입장료를 내고 2개의 행사를 취소하면서 바이든을 만나러 갔는데 겨우 48초 대화, 사실상 12초의 발언이라는 허탈한 결과로 마무리되자 짜증이 났고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바이든 뒷담화를 깠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거짓말로 거짓을 낳고 박살나고 또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진실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